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신입학 전형중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동영상에서는 저희가 인하대학교 2025학년도 인하대학교 신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과 변경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으로 수시 전형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 등 뭐 이제 지원자의 성향들에 따라서 다양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각 전형들이 어떠한 전형 방법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모집 인원 규모가 큰 961명을 모집하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자격은 일단 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고3이나 N수생들 뭐 특별한 제한 조건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 전형 방법은 우선 1단계,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 100%로 3.5배수 내외를 선발을 합니다. 단, 의예과의 경우에는 3배수 내외를,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한다.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1단계 선발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즉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는 뭐 생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평가 방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뭐 구체적인 평가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부분에서 작년, 그러니까 2024학년도 어떤 평가 기준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학종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제출 서류, 그러니까 학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좀 기재가 되어 있을 텐데 그 기재된 내용은 이제 정성평가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정성평가를 하게 되는데 2024학년도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 자,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탐구하냐라고 했을 때 우선 기초 학업 역량,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와 그 다음에 진로 탐구 역량, 진로 역량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역량. 네,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항목들은 요런 세 가지 항목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평가 비중은 대략 이제 한 몇 프로 정도냐? 요거 반영 비중은 대략 한 30%라고 작년에 이제 공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진로 탐구 역량 반영 비중은 50%. 그리고 공동체 역량 탐구 반영 비중은 20% 해서 요 세 가지 평가 요소를 합산해서 100%로 이제 그 점수를 환산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학교들마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나 그다음에 진로 역량이나 공동체 역량을 반영하는 거는 학교들마다 다 동일한데 요 반영 비중들이 좀 다르거든요. 요 반영 비중들. 그러니까 이 반영 비중을 그냥 멋으로 제시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좀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학업 역량도 중요하고 진로 역량도 중요하고 공동체 역량도 중요한데 그 중에서 진로 탐구 역량 반영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 요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자신의 역량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한다면 학업 역량이 조금 뒷받침되어 주지 못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학업 역량 같은 기초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라든지 또는 학업 태도라든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 진로에 대한 어떤 관심도
어느 정도 높은지, 그리고 탐구 역량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 뭐 요런 부분들. 네, 요런 부분들이 이제 평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창체 활동 또는 뭐 출결, 뭐 요런 부분들까지도 다양하게 반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의예과 같은 경우를, 의예과가 자주 인기나 선호도가 이제 대단히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요 부분들 진로 탐구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활용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 면접을 실시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시문 면접이 아니라 서류 기반 면접이다라고 하는 거를,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한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고른기의 전형입니다. 제가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단히 이제 좀 그 전형 자체를 이해하기가 좀 편한 게 평가 항목들, 그러니까 뭐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진로 역량이라든지 공동체 역량에 관련된 반영 비중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다 동일하고요. 다만 이제 모집 방법, 전형 방법이 이나 미래 인재 전형만 단계별 전형을 하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냥 일괄 전형을 합니다. 서류 평가 100%로. 그러니까 네, 전형을 이해하시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전형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이런 뭐 고른기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 요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고른기의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어떠한 학생들인지 한번 살펴보면 뭐 국가보훈 대상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그리고 뭐 한부모 가족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 북한 이탈 주민이나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 자녀 등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지원 자격 요건을 명확히 확인하시고 지원 자격이 된다면 네,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 아닌 일괄 전형입니다. 그래서 서류 100% 평가로 네, 일괄 전형으로 합격자를 모집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학교 폭력 사실이 기재된 경우에 네, 요거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는데, 네, 정성적으로 평가는 절대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제 부정적이다. 그래서 네, 학교 폭력 절대 생기부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네, 그만큼 이제 학교 폭력 자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뭐 생기부의 기재 여부를 떠나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평생학습자 전형도 있습니다. 모집 인원 11명이고, 자, 역시 전형 방법은 서류 종합평가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고교 졸업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네, 만 30세 이상인 자라고 하는 게 지원 자격 요건이니까요. 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수능 최저 없고요. 자, 전형 방법은 서류 종합 평가 100% 일괄 전형으로 평가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입니다. 네, 그래도 모집 규모는 제법 좀 큰 편이고요. 자, 이제 특성화고 등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재직자, 그러니까 산업체 이제 재직을 한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지원 자격에서 산업체 근무 경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좀 제한 조건으로 좀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주의 표시 같은 것들도 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네, 이제 지원을 좀 고려해 보시면 되고, 자, 서류 평가 100%, 그다음에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평가 방법도 네, 동일하다. 그래서 진로, 그다음에 학업,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 이런 순서대로 평가 비중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자,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자, 농어촌 학생 전형은 뭐 아시겠지만 유형 1이나 유형 2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형 방법 서류평가 100% 일괄 합산이죠.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 적용하지 않고 평가 방법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과 동일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심플하죠. 전형 자체가. 네. 자, 그 다음에 서해 5도 지역 출신자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네, 유형 1, 유형 2가 나와 있는데, 네, 이 부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형 방법도, 네, 동일합니다. 평가 방법도 동일하니까, 앞선 학생부 종합 전형과 동일하니까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왔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자, 지금까지 이제 뭐 다양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봤고, 자, 이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자, 어떤 전형인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국내 정규 고등학교에서 통산 3학기 이상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 예정자 또는 2021년 이후 졸업자, 그리고 졸업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대신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졸업 예정자라고 한다면 5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은 이제 2025년 내년 2월이나 그때쯤 졸업을 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졸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 이후만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 방법은 자, 일괄 합산 방식이다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성적 100%를 이제 일괄 전형 그 합산해서 일괄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자, 중요하게 이제 살펴봐야 될 거. 앞선 이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2025학년도에는 기존까지 그 자연계열 모집 단위, 일부 모집 단위에 적용하던 이제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습니다. 수능 지정 과목 폐지. 그러니까 앞선 동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수능 지정 과목이라고 하는 게 자연계열 같은 경우 모든 모집 단위는 아니었는데요. 일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 그죠? 탐구에서는 과탐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가 상당수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이제 지정 과목을 폐지함으로써 자유롭게 지금 계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수학과 탐구에서 과목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의예과조차도 그게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일단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합산 등급은 어떻게 되냐? 우선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6등급. 자, 국수 영탐 중에서요. 그다음에 자연은 2합 5등급.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는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그러니까 여기 합산 기준은 2024학년도하고 동일해요. 다만 선택 과목에 있어서 수능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점 자체가 2025학년도 인하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매우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필수 응시라고 나와 있긴 한데 사실 이 필수 응시가 큰 의미가 없고 네, 자유롭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부 성적 반영 교과가 어떤 교과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화면을 멈춤하고 네, 요 관련된 부분을 이제 쭉 이제 스크롤을 해서 좀 내려와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미리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 그다음에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은 모두 다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뭐 100%든 30%든 어쨌든 반영이 되는데, 자, 우선 인문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사까지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자연 같은 경우는 국수, 영과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국영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같은 경우 국수 0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에서 파란색 별표는
한국사까지 포함해서 반영한다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한번 보면 뭐 학생부 교과에서 반영 교과 범위가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고 여기선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한국사까지 포함한다는 점, 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과연 뭐 국어 교과군, 뭐 국어 수학 교과군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떤 과목을 반영을 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해당되는 전형들 세 가지 전형들을 모두 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해당 과목 반영 영역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에 국영수사, 자연 같은 경우는 국영수과에 해당되는 자, 그러니까 공통과 일반 선택은 다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공통 과목은 고1 때 배우는 과목, 자,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 2학년에서 보통 고3 때 배우는 과목. 이 과목들의 특징은 뭐죠? 바로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신 등급. 자,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요거는 성취도하고 성취 비율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차 등급이 반영이 그 표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진로 선택 과목도 일단 반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반영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형별, 계열별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의 성취도, 그러니까 전형별, 계열별 반영 교과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문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얘기한다는 거죠. 자연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과에 해당하는 진로 선택 과목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중 상위 3개 과목의 성적을 반영한다. 그래서 성취도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으로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정리해드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 뭐 지원 자격 요건은 뭐 크게 이제 요건 제약 사항이 있는 건 아니니까 요 내용 그냥 한번 좀 참고해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네, 논술고사 70,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성적 30, 학생부 교과 반영되는 교과는 좀 전에 살펴봤으니까 뭐 그 부분은 다 아시겠죠. 자, 원래 이제 그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데 자, 미적용이에요. 그런데 의예과는 예외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예과 같은 경우에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국수, 영탐 중에서 3개 영역 각 1등급 이내. 앞서 이제 살펴봤던 교과 전형과 동일하죠. 자, 동일하고 특히 이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의예과 같은 경우에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수학이나 과탐 지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수학 그다음에 탐구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부분만큼은 뭐 가산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기하나 미적, 그다음에 과탐을 선택했다고 해서 가산점 영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인문 쪽 수험생들 중에서도 결론적으로 확통이나 사탐을 선택을 해서 네, 뭐 이쪽 이제 그 의대 논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치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런 그 대학들이 지정 과목들을 폐지한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뭐 그 예측되는 변화를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는 지금 전형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추후에 뭐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좀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해져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앞서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논술 70%, 교과 30% 합산한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그 논술 출제 유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인하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인문 계열 같은 경우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유형이 언어 논술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인문학과 주로 사회과학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논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요 교과 내용들은 아마 국어하고 그다음에 사회 과목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언어 논술 언어 논술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논술입니다. 과학 논술 없이 수리 논술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기본적인 그 시험 범위는 뭐 수학, 그다음에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까지가 네, 범위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120분. 네, 고사 시간은 이렇게 120분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실기 전형들이 쭉 나오는데, 실기 전형은 제가 따로, 별도로 이제 다른 동영상, 다른 입학 전형에서 따로 설명드리진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만 한번, 내용 텍스트를 한번 좀 쭉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형 광고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 네, 이상으로 이제 수시 전형과 관련된 이제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 고3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수시 전형을 통해서 합격을 이제 그 노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과에 해당하는 이제 전형 방법, 이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셔서, 네, 좋은 지원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학년도 인하대 수시 전형과 관련된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저희는 마지막, 정시 전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